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과 이미지 메이킹 6주차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사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고 이번 시간에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가 풀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란 간단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인간관계의 시작이며 또 끝이 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며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열쇠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사 자체는 사람, 일, 사 자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뜻과 섬기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한 굉장히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탁합니다와 같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습관화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승무원에게 있어서 인사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인사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어떻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 또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는 가장 간단하고도 어렵고 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의 마음가짐과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마음가짐 자체는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인사한다. 사람들은 인사를 받을 때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건성건성 인사를 하는지, 그리고 형식적으로 인사를 하는지, 혹은 진심을 담아서 정말 정중하게 정성스럽게 인사를 하는지 받는 사람이 다 느껴지기 때문에 건성건성하는 인사보다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표정은 밝게 하고 상냥하게 인사한다. 몸가짐은 단정히 하여 인사하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행한다. 당연하겠죠?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웰컴 인사부터 페어웰 인사까지, 그리고 승객분들께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부터 먼저 항상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광고로 만들 정도로 인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인사 한마디에 면접관들이 이미 50% 이상은 결정을 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 몸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밝은 표정, 진심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사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주저하지 말고 인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인사 매너에 대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모델링을 해서 직접 인사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았을 텐데 계속해서 지금 비대면 강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 하나하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저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이렇게 제 수업에 넣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의해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감을 일으키는 인사 매너. 여러분 보시면 인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아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얼만큼 인사를 잘 해야 하고 내가 사람에게 호감을 주고 호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왜 인사인지, 그리고 인사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지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처음 하는 그 무엇이 있죠? 네, 바로 인사하기입니다. 자, 이 인사하는 부분이요, 굉장히 대화에서 첫 시작에 물꼬를 트기 때문에
인사를 훨씬 더 상냥하고 매너 있게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대화도 훨씬 더 분위기가 좋게 잘 풀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사를 할 때 좀 불편한 기색이 보이게끔 매너에 어긋난 인사를 하게 되면 상대방도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왕 하는 인사 훨씬 더 기분 좋고 매너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바로 제가 자, 잘못된 인사는 이러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경우에 참 인사를 받아도 기분이 썩 안 좋던가요? 또는 저렇게 인사할 거면 그냥 하지를 말지. 이런 경우가 또 언제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제 이제 친구 학교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자,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약간 미워하던 여자 후배가 있었어요. 왜 그 친구를 미워해? 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있었어? 사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과 후배인데 이랬다고 해요. 그냥 왔다 갔다 할 때 서로 안면이 있어서 인사는 하는데 인사할 때 기분이 그냥 나쁘대요. 인사는 하긴 하는데 뭔가 제가 기분하면 그냥 싫어. 저럴 거면 인사를 하지를 말지. 이렇게 하는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냥 무표정의 상태에서 까딱하는 인사.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죠. 뭔가 자기가 뭐 보면 안 될 존재를 이 친구가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인사를 할 거면 우리가 조금 몇 가지를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피해줘야 되는 인사 첫 번째, 망설이다 하는 인사예요. 할까 말까 하다가 어때요?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땅을 치고 해야죠. 그냥 할 걸.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그냥 뱉어볼 걸. 거기서 이렇게 망설이다가 그 기회가 샥 지나갔을 때 후회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 후회가 현실로 드러나기도 하죠. 진짜 쟤는 인사 이상하게 해. 이런 말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망설이다 하는 인사, 이게 제 잘못된 인사라고 볼 수가 있죠. 딱 보는 순간 그냥 깔끔하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는 습관을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두 번째, 바로 고갯만 까딱하는 인사. 아까 그 제 친구 후배의 이야기죠. 할 거면 정확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식으로 까딱 하는 인사는 좋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좋지도 않고 또 인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뭐지? 왜 저렇게 인사를 하지?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네, 까딱하는 인사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무표정 인사가 되겠습니다. 인사라는 거는 이렇게 숙이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죠. 발견을 하고 반가움의 표현, 나의 마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의 액션과 얼굴 근육의 표정 모두가 다 합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인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사라는 부분이 바로 이 답 표정, 그 다음에 액션, 안녕하세요 이런 언어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 무표정으로 인사하는 것도 우리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눈 맞춤이 없는 인사예요. 예를 들면 인사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눈은 다른 데 보고 있어요. 아니 지나가면서 슬쩍 끝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러고 다른 데를 보면서 인사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사람의 다른 신체 부위 또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시면서 눈 맞춤을 하시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사의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프레젠테이션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면접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면접을 앞뒀을 때 면접관들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인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순서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요,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첫 번째는요, 이렇게 돼요. 한번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제가 총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세 가지 중에 그래도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인사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두 번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네, 몇 번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요, 말하는 동시에 이렇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뭐부터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인사부터 먼저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부터 먼저 하고 인사를 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효율적인 인사는 무엇일까요? 네. 보통은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쭤보면 보통 2번 아니면 3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1번은 아닌 거 맞습니다. 1번은 아니에요. 그냥 물론 캐주얼하게, 안녕하세요 라고 해볼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어떤 청중 앞이나 면접관들 앞, 이제 인사를 뭔가 제대로 할 때는, 1번 같은 경우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인데, 자, 좀 더 강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3번입니다. 네, 3번이고요. 왜 3번이냐? 2번 같은 경우는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인사부터 먼저 하고 말을 했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인사부터 먼저 했으니까 좀 예의가 바른 듯한 느낌을 준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집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다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소개의 어떤 멘트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어떤 사람은 나를 보고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본다거나 밑에 자료를 본다거나 좀 옆에 사람하고 잡담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조용히 숙이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료를 보다가 이때 본다거나 옆에 사람이랑 막 수다하다가 이렇게 본다거나 그러면 나는 실컷 숙이고 인사를 했지만 네, 몇들은 인사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하는 인사 네,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받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말하고 인사하자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말하고 인사하자. 즉, 딱 앞에 서시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다른 걸 하다가도 그때 이렇게 쳐다보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게 되면 뭐가 좋을까요? 바로 박수를 받으면서 첫 시작을 끊을 수가 있어요.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지윤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다들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이 박수를 치게 되면요. 사람 보면 은근 단순한 구석이 또 있어서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정신적 의도 상관없이 그냥 열려있는 마음의 분들이라면 박수를 치는 동시에 그 사람을 환영합니다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돼요. 그냥 환영하게 돼요. 그냥.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막 박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군중 심리로 인해서 나도 같이 환영해줘야지 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이렇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 앞에 서서 얘기를 하실 때는 말하고 인사하자.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하고 인사하자.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먼저 말부터 안녕하십니까 누구누구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인사를 하실 때 눈인사부터 먼저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눈인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미소 발사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입으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죠. 즉 말하고 인사하자부터 이제 그 부분을 봤을 때 말에 해당되는 거죠. 입으로 이제 인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세 번째가 허리 인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숙이는 거, 네, 허리 인사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네 번째가 한 번 더 눈 인사. 이렇게 숙였다가 다시 들었을 때 상대방하고 아이 컨택 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인사 자세를 같이 한번 볼 텐데 이 인사 자세에서는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고개를 쑥 내미거나 아니면 고개가 이런 식으로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고개가 너무 꺾어져도 안 좋고요. 이걸 너무 90도까지 숙이는 것도 그리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일단 인사의 자세는 요게 마치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꽂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그대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인사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인사를 할 때 너무 빠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너무 빨라서 약간 가벼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하나, 둘, 셋, 넷 뭔가 길어 보이게끔 하는 인사. 그 또한 좋지가 않아요. 가장 적당한 방법은 1, 2, 3, 4 네, 네 박자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1, 2 하니까 갑자기 1, 2 차차차 자꾸 이게 갑자기 떠올라서 네, 네 박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 두 박자, 올라올 때 두 박자 1, 2, 3, 4 이렇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지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속으로 이렇게 네 박자를 세알려 주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사를 할 때 고기가 이렇게 훅 빠지지 않았죠? 일직선대로 그대로 내려왔다가 다시 그대로 올라가시면 되세요. 자, 이게 인사의 어떤 기본 자세였고요. 정리를 하자면 고기가 일직선이 되도록 이렇게 손이 이렇게 일직선이 되도록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지지 마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속도는 네 박자로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인사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인사는 누가 먼저 하자? 네, 인사는 바로 내가 먼저 하자.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이,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내가 발견하면 그냥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먼저 하는 게 바로 인사의 가장 큰 매너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아이 컨택을 꼭 하자. 네, 눈 맞춤. 아무리 멋들어지게 우리가 인사를 잘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인식하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눈인사예요. 아이 컨택. 예, 눈 맞춤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봐도 또 인사하자. 네, 아까 전에 방금 막 제대로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인사도 하고 플러스 알바 대화를 막 나눴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20분 뒤에 화장실 가다가 또 만난 거예요. 아까 인사 실컷 했는데 그때 조금 서로 민망하죠. 그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래도 끝까지 네, 이렇게 목례라도 안녕하세요라고 목례라도 끝까지 인사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의 포인트, 인사는 내가 먼저, 그리고 두 번째, 눈 맞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봤더라도 어떻게 하자? 또 인사하자. 자, 인사를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익히시고요. 오늘 배웠던 걸 토대로 해서 누군가를 만날 때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인사라는 것도 약간의 각도에 따라서 시각적인 이미지가 달라 보이는 거고 속도에 따라서도 뭔가 편안해 보이는지 긴장해 보이는지 모든 게 또 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면서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인사의 종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례 보시고 보통례, 정중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례 같은 경우에는 15도 인사라고 해서 가볍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등의 좁은 공간에서 마주쳤을 때 상사가 주최하는 회의, 면담, 대화의 시작과 끝에 그리고 한 번 인사를 한 상사를 또다시 만난 경우에 가볍게 한다라는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셨을 때 목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을 가셨을 때 사실 보통례나 정중례로 가기는 하지만 가볍게 뭔가 나의 의견이나 인사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목석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라도 인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인사 중에 하나가 보통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도 인사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각도가 15도, 45도 거의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30도 인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상시 어른이나 상사들에게 인사를 드릴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만나고 헤어질 때 그리고 손님을 맞이할 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들이 왜 비행기 앞에서 웰컴 인사를 할 때 보통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보통례와 목례가 살짝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객분들의 탑승권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웰컴 인사를 할 때 보면 승무원이 2명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럴 때 보시면 한 명의 승무원은 그 탑승권을 확인하고 있고 한 명의 승무원은 정말 또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탑승권 검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2명이 인사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하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중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도 인사라고 해서 감사의 뜻을 표할 때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한 사과를 할 때 지위가 높거나 존경하는 분을 만났을 때 그리고 손님을 배웅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손님을 맞이할 때는 보통례, 그리고 배웅할 때는 정중례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사의 뜻을 표할 때 정중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면접을 볼 때는 30도보다는 45도 인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렇게 인사를 나눠서 봤을 때는 사실 보통례를 할 것 같지만 정중례는 감사의 뜻을 표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을 만났을 때 감사의 뜻을 표할 때 굉장히 정중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뭔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는 느낌이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면접을 볼 때는 사실 정중례를 많이 합니다. 이런 면접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과 맞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면접에서는 정중례를 해야 하는구나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통의 인사를 할 때는 여러분 보통례 정도도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인사하는 느낌이지만 면접과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는 정중례가 기본적이라는 것 잘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사의 기본 자세와 접객 용어와 마음가짐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인사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 주 강의에서 과제로 나갈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익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접객 용어 따라 하시면서 잘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의 기본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과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정면을 향해 바른 자세로 서고 턱을 살짝 당기며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습니다. 남성은 주먹을 살짝 쥐어 바지 재봉선에 붙이고 여자는 두 손을 모아 공수 자세를 취하도록 합니다. 양발에 발꿈치를 붙인 채 발 모양을 V자 형태 15도로 각도로 합니다. 자, 이럴 경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5도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1자 형태를 유지해 주시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15도에서 30도 정도 V자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을 하며 인사말이 끝남과 동시에 상체가 내려갑니다. 이럴 때 사실 상체가 내려갈 때 여러분 굉장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조금 절도 있게 빠른 속도로 내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를 할 때 뭔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는 느낌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말이 끝남과 동시에 상체가 굉장히 절도 있게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등, 허리가 일직선이 되도록 상체를 굽히고 굽힌 상태에서 1초간 멈춰줍니다. 그리고 이때 시선은 약 1m 전방을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앞 사람의 앞발을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1m 전방을 보면서 앞 사람의 발끝을 본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인사를 해주시면 시선과 자세가 굉장히 정확하고 그리고 또 정중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힐 때보다 천천히 상체를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구령은 1, 2, 하나, 둘에서 바로 안녕하십니까 하고 한 번에 내려가 주시고 1초, 2초 정도 있으시다가 올라올 때는 천천히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인사를 머뭇거리지 않게 하되 웃으면서 우아하게 올라와 주겠다라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후에는 눈을 맞추면서 밝은 표정을 유지해 주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사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사말은 밝고 명확하게 실시하고 객실 승무원은 인사와 더불어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인사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결하면서도 정성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함축적인 인사말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항공사에서도 항상 교육을 할 때 어떤 인사를 굉장히 좋아하냐면 조금 그 상황에 맞는 그리고 날씨에 맞는 인사말을 하라라고 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접객 용어를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뭔가 사람이 하는 인사가 아닌 기계적인 인사라는 느낌을 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인사를 할 때에도 접객 용어를 조금 달리 하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가 아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좋은 아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탑승권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와 같은 여러 가지 접객 용어를 가지고 인사를 하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인사를 하실 때는 약간의 톤도 다르게 그리고 접객 용어를 달리 하면서 인사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5대 접객 용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 보시면 옆에 보시면 어서 오십시오에 환영하는 마음 30도,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봉사하는 마음 15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45도,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마음 45도, 안녕히 가십시오. 재회를 기대하는 마음 30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보통 내보다는 안녕하십니까의 30도, 안녕히 가십시오의 45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인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맞는 인사말 또한 5대 접객 용어와 함께 가주시면 굉장히 좋은 인사말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니까? 눈 때문에 오시기 불편하셨지요? 오늘 유난히 얼굴빛이 밝아 보이시네요. 넥타이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어제 캠핑은 즐거우셨나요? 어제 낚시에 대어 낚으셨나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맛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인사말 연습하시면서 5대 접객 용어와 함께 같이 결합해 보신다면 더없이 좋은 인사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르지 못한 인사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쭈뼛거리며 하는 인사, 그리고 고개만 까딱하는 인사, 무표정하게 말로만 하는 인사, 그리고 공손이 너무 지나친 인사, 그리고 쑥스럽다고 몸을 비틀거리는 인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인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안 하는 이만 못한 인사가 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정중하게 여러분께서 인사를 밝고 겸손하고 당당하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인사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표정 다음에 보이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항공사 승무원이 됐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면접을 볼 때도 요즘에는 신뢰감을 주는 보이스가 면접에 굉장히 중요한 당락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 인지하시고 평상시에 좋은 목소리 그리고 신뢰감 가는 목소리, 밝은 목소리 그리고 분위기에 맞는 목소리를 연출할 수 있도록 보이스 트레이닝 준비 운동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공기에 탑승해서 도착시까지 가는 동안 기내에서 승무원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승무원 모두 음성이 같지는 않지만 저마다 신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면서 승객분들께 접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이스 트레이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잘 아시고 이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달콤한 대화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지훈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우리가 어떤 스피치를 하기 전에
뭔가 준비 운동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준비 운동을 어떻게 하면 내가 스피치 하기 전에 좀 도움을 바로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스피치,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것 또한 여러분 근육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거죠. 내 몸 안에 있는 근육을 가지고 내가 스피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도 근육 운동을 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쭉쭉쭉 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도 스트레칭의 준비 운동을 해주신다면 내가 5개 정도 할 걸 한 10개 정도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동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알려드릴 그 준비 운동은요, 바로 3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부분이냐. 우선은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가 어디에서 나오죠? 가장 성대라는 근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리가 나가게 되죠. 그래서 성대를 어떻게 하면 준비 운동을 시켜줄까? 성대 마사지에 관련된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2번째와 3번째는요, 우리가 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말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입술과 혀를 우리가 얼마나 유연성 있게 잘 풀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발음이나 아니면 입의 움직임, 입안의 공간 이런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바로 입술부터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입술을 풀어주는 작업이에요. 말씀을 하실 때 생각보다 입술을 많이 안 움직이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소위 말해서 복화술 수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크게 입술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사실상 전달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입술을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일 필요가 있겠어? 하신다면 아니에요. 입술을 많이 움직여 주셔야 훨씬 더 입안의 공간의 확보라던가 발음 부분도 훨씬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입술을 많이 움직여 주시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입술이 뻣뻣하면 안 되겠죠? 뭔가 스무스하게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입술 준비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제가 사용한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거를 추천드릴게요. 우선은 입술을 힘을 빼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다시 한 번 더 저와 함께 입술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힘 빼주시고 한번 풀어봅니다. 시작! 자, 이렇게 입술이 두두두두두두두두 떨리게끔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입술에 힘을 주시면요, 뿜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침이 아밀라제가 나가게 되겠죠. 자, 너무 그렇게까지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털어주시는데, 아무리도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세요. 2번째 손가락을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입술 양쪽 끝에다가 살짝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되는 느낌 나면 다시 손 떼셔서 되시면 이제 어느 정도 된다 하신다면 손을 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좀 잘 되시나요?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라고 하신다면 언제까지냐? 이거를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입술이 간질간질 하는 그 순간이 와요.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입술이 간질간질해요. 그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입술을 털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술 털기다. 2번째 방법은 바로 혀예요. 혀를 풀어주시는 건데, 혀를 정확한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혀가 정확한 조음점, 즉 입천장의 어느 위치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위치를 찾느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혀가 잘 움직여줘야겠죠. 내 입안에서. 이렇게 혀가 게을러 가지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떠 있으면 혀 짧은 소리가 난다라던가 아니면 동굴 같은 그냥 웅얼웅얼 거리는 그러한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혀를 풀어주시는 작업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아르르르르르를 우리가 해주시는 건데, 자,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르르르르르 이런 식으로 혀를 계속 입안에서 굴려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르르르르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아르르르 혀를 힘을 빼주시고 아르르르 했는데 나 잘 안 돼요. 자꾸 아르르르 이렇게 된다. 그분은 혀에 살찌신 분입니다. 아, 내 혀가 살쪘구나. 내지는 내 혀가 게을렀구나. 많이 움직여주질 않았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혀에 힘을 빼주시고요.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잘 되세요. 이게 무슨 마치 장기처럼 아르르르 이렇게 계속해서 호흡이 닿는 한 계속 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분들이 무대를 올라가기 전에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고 아르르르 막 이렇게 막 몸을 푸는 작업들이 가끔씩 TV에 나오죠. 그 방법이 그냥 이렇게 보여지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중요한 발표 자리나 중요한 미팅이 있으시다면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서 호흡도 뱉어보시고 아르르르 하면서 혀를 같이 풀어주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성대 스트레칭이에요. 네, 성대 마사지인데 여러분 성대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성대는 바로 우리가 얼굴 라인과 그 다음에 이 목이 연결되었을 때 여기 사이 부분 정도에 여기 이제 있어요. 보통 성대 어디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후두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는 후두고요. 우리가 성대라는 근육 여기 안쪽에 있어요. 여기 안쪽에. 그래서 요 아이를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왜냐? 왜 여기를 마사지 해줘야 돼요? 성대라는 근육, 성대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근육을 수축되고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상태를 이 마사지를 통해서 이완시켜 줄 거예요. 그래야지만 목에 힘이 꽉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대를 딱 잡아봅니다. 근데 이게 성대가 맞나요? 라고 궁금하시다면 자, 손으로 목 이쪽 안쪽 부분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소리를 아 하고 한번 내보실 때 서서히 살짝 압박을 해보시는 거예요. 소리가 얇아지죠. 다시 한번 더 힘 빼신 상태에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조여볼게요. 이렇게 눌리죠. 눌리면 지금 인위적으로 밖에서 우리가 성대를 조여줬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눌려서 나가니까 당연히 소리도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대략 성대 위치가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를 잡고 이제 마사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목은 완전히 힘을 빼주십니다. 긴장을 가득하고 있으시면 더 힘드시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힘을 빼주세요. 자, 힘 빼주시고 큰 원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 방향으로도 또 왼쪽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성대를 움직여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이 성대를 우리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엄지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내 목에 있는 성대를 딱 잡았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틱톡 틱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엄지를 가지고 왼쪽으로 쭉 밀어주셨다가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반대 방향으로 쭉 가로로 밀어주시는 거죠. 가로로 오른쪽, 가로로 왼쪽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몇 번 왔다 갔다 움직여 주시면서 이 성대 근육을 풀어 주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쪼물쪼물 이렇게 만져 주시면서 성대를 이완시켜 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해지겠죠? 자, 이렇게 스피치를 하시기 전에 입술과 혀와 성대를 풀어주시면 훨씬 더 말할 때 내 몸에 있는 기관을 이완시키고 말하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목소리가 편안하게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언제나 힘을 준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 다짐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가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소중한 말. 마음 깊이 새기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께서 인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서비스를 할 때에도 인사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광고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시면서 인사 연습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가 고객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소중한 말. 마음 깊이 새기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께 또 과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사실 여러분께서 예전에 내줬었던 과제 플러스 제가 새로운 과제들을 드린 것이었고, 이번 과제는 이 강의에 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잘 보시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1, 5대 접객 용어 동영상 과제입니다. 교재 페이지 58페이지 보시면은 인사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자세를 취한 뒤 인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하나 더 5대 접객 용어를 차례대로 말하면서 인사를 하시고 접객 용어를 하는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광고 시청 후 소감문 쓰기입니다. 사실 항공사 광고를 보시면 이 항공사들의 이미지 메이킹은 얼마만큼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승무원의 이미지 메이킹 또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를 한 편 보시고 자유롭게 하나의 항공사 광고를 선택하셔서 광고 소감문을 쓰면 되실 것 같습니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면접에서도 우리 회사 광고 어떠셨나요? 어떤 광고가 제일 좋았고 그 느낌은 어땠나요? 라는 기출 이런 빈도가 굉장히 높은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소홀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지 메이킹 단계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광고 하나 정도 봐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방법은 예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길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에게 항상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